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디트로이트가 피닉스한테 원래 7연패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연패는 일단은 좀 깨진 상태이고, 작년 같으면 디트로이트가 NBA 역사상 최다 연패 타이 기록 그런 거 세웠다가 그냥 답도 없는 팀이었는데 올 시즌에 프로볼 바라보고 있는 상태죠. 한창 이제 커닝햄이 잘하는 기간 동안 엄청 잘하다가 8경기 동안 7승 1패였는데 직전 인디애나한테 한번 발목 잡혔습니다. 그전에는 좀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인디애나라는 찐 강팀을 만나고서는 살짝 고개를 숙였었는데, 저는 여전히 디트로이트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좀 나름대로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못 미쳤었고, 커닝햄도 약간 부진했었고요. 근데 이 피닉스가 사실 요즘에는 뭐 브래들리 빌을 벤치로 보냈다, 닉 리차드를 트레이드를 해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이제 닉 리차드는 그냥 1인분만 하면 되는 선수예요. 이 친구한테 뭐 많은 기대치는 없고, 기본적으로 높이도 좋고 몸빵도 좋다 보니까 스크린도 서주고 피케롤이라든지 그냥 받아먹기 이런 것만 해주면 됩니다. 리바운드 사수 잘 해주고, 피닉스가 리그에서 상대한테 오펜을 지금 가장 많이 따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점들을 조금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지, 이 친구 개인의 뭐 수비력이 범용성이 좋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얘네들이 피닉스가 직전 경기도 워싱턴이라는 되게 안 좋은 팀한테 20점 차 넘게 앞서가던 경기를 이거를 추격을 당했습니다. 막판에 이제 원포지션 게임까지 가버렸잖아요. 피닉스가 되게 잘한 경기였었는데 그거를 쫓기는, 참 이제 수비가 얼마나 약하면 그런 지경까지 와요. 저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 딴따라하면 디트로이트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피닉스가 요즘에 듀란트나 부커가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특히 부커가 많이 살아났죠. 대신에 이제 브래들리 빌이 다풀로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레이슨 알렌 같은 애들이 잘하긴 하는데 뭐 디트로이트가 그거를 막 무마시킬 수비력 그런 거를 갖추고 있는 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나는, 물론 요즘에 피닉스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그런 건 보이는데 수비가 워낙에 좋지가 못하다. 원래 뭐 라이언 덜이나 뭐 이고다로 이런 애들을 클러치대 세우면서 좀 수비를 살리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피닉스 수비가 막 엘리트급은 아니거든요. 나는 피닉스는 좀 못 보겠어. 디트가 한번 꺾이긴 했는데 저는 피닉스를 지금 그렇게까지 강팀으로 안 보거든요. 더구나 내일 뭐 빌이 없는 것도 사실 신경도 쓰입니다. 빌이 그래도 오락가락해요. 잘하는 날은 잘하고 못하는 날은 그냥 못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당연히 나은 선수기도 하고 벤치라인을 지휘해줄 수 있다는 점이라든지, 확실히 피닉스는 좀 이제 4쿼터 가면은 좀 주전다운들이 힘이 좀 많이 빠지는 게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젊은 팀인 디트로이트가 좀 해줄 것 같기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건 피닉스보다는 그냥 디트의 프렌, 얼마 뭐 프렌 값도 얼마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바 같은 쪽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인디애나 대 필라델피아 경기인데요. 얼마 전에 붙었을 때는 양 팀이 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가 엔비드도 빠지고 애들이 엄청 많이 빠졌었는데, 그날은 뭐 인디애나가 손쉬운 경기를 했었어요. 나름대로 은근히 필라델피아가 비볐지만은 인디애나가 일정 수준의 격차를 유지는 했었었고, 저는 뭐 인디애나가 요즘에 할리버튼이 그 부상도 조금 있었고 그러긴 한데, 근데 그때마다 나름대로 좀 모자란 건 없었습니다. 네마드가 워낙에 좋아요. 요즘에 이제 인디애나는 수비도 많이 살아나는 게 보입니다. 스탯적으로도 최근에 한 대여섯 경기 동안에는 좀 실점도 많이 적어졌고 3점 수비 같은 내용이 좋다. 인디애나는 이게 저는 매번 네마드가 할리버튼을 보좌하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이 좋게 찍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직전 경기 때는 그 메서린이 징계 때문에 못 나왔는데 그 자리를 뭐 니스미스가 메꿔주고, 저레이스 워커 같은 애들이 요즘 엄청 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나 터너가 지난번 경기 때는 3점을 8개를 꽂았거든요. 되게 잘했어. 터너도 얘도, 그러니까 경기를 보면은 인디애나 반대 까고 있으면 터너가 3점 꼽는 거, 그게 그렇게 안 이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좀 찬물살 같은 거, 그런 것들 잘해주는 친구이기도 하고, 그냥 요즘에 인디애나가 팀이 워낙에 단단합니다. 특히 이거는 네마드의 복귀 이후로는 더 가중화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인디애나는 좋게 보고 있어요. 내일도, 왜냐면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이제 폴 조지까지 퀘셜이 붙어있기도 하고, 요즘에 맥시는 저는 늘 별로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네마드 같이 이런 훌륭한 수비수가 있으면은 맥시조차 활약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맥시가 요즘에 딱히 좋지도 못하고 내일도 조건이 좋지 못하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필라델피아는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뉴욕이랑 했었을 때 나름대로 뭐 연장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심지어 홈에서까지 이게 필라델피아 팬들이 필라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브런슨한테 MVP 텐트를 갈겼거든요. 홈팬들조차 필라델피아한테 믿음을 못 주고 있고 올 시즌 그만큼 필라델피아는 쳐받고 있다. 그 원인은 주전들 대부분이 부상으로 많이 신음했던 것들, 그게 배경이고, 특히나 이렇게 좀 엔비드가 못 나오면 저는 굉장히 좀 다운그레이드가 될 거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요즘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면모 상으로는 저는 인디애나를 좋게 볼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223.5. 요즘에 인디애나가 뭐 공격을 해줄 때는 해주는데 얘네들은 요즘에는 사실 작년이랑 다르게 본인들의 힘이 나온 거는 강력한 수비를 기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흥미로운 것 같아. 인디애나는 올 시즌은 좀 언더팀이 오히려 가까워 보이고 필라델피아는 원래부터 언더팀을 많이 표방하는 팀입니다.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그 분야는 이게 필라델피아가 확실하거든요. 여기도 살짝 보면은 수비적으로 야투 방어나 3점 방어 같은 내용들이 좋지는 못하지만은 실점은 그래도 좀 적게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증명해줍니다. 필라델피아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이 부분에서 매번 탑3에 들어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언더에다가 인디사이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스턴 대 애틀랜타인데요. 얘네들은 일단은 맞대결부터 뭔가 많이 삐리합니다. 이게 일단 작년에 애틀랜타가 그때 트레이 형이 없었을 때 뭐 드존테 머레이가 그때는 대활약을 했었고 그때 보스턴을 2번이나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홈이었는데 근데 올 시즌에는 또 이제 2번의 맞대결이 한 번은 그냥 보스턴이 시즌 초반에 잘 나갈 때 애틀랜타를 짓밟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맞대결 때는 117대 116으로 보스턴이 홈인데 애틀랜타가 이겼어요. 심지어 이때는 애틀랜타가 트레이 형이 없었던 경기거든요. 이날 이제 애틀랜타는 일단은 뭐 다이슨 다니엘스가 스틸 6개에다가 전체적으로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19개였습니다. 에너지를 바탕으로 보스턴을 무마시켰던 경기였었다. 이날도 뭐 보스턴이 못한 건 아니에요. 특히 테이텀이 약간 부진했지만은 브라운이나 화이트가 되게 터졌는데도 이 경기를 패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보스턴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애틀랜타가 잘해서 이겼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그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애틀랜타는 약간은 보스턴한테 좀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생각하면 최근에 4경기 중에 3경기를 잡았으니까 애틀랜타가. 얼마 전에 이제 애틀랜타가 직전 경기 때는 이날 그 트레이 영이랑 제일런 존슨, 디안드레 헌터, 리샤쉐 이런 애들이 전부 빠졌던 날이잖아요. 근데 이 경기를 시카고 상대로 이런 라인업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보면은 뭐 카펠라라든지 그리고 뭐 다니엘스 이런 애들은 주전이지만은 그 키튼 월라스나 뭐 로디 이런 애들은 사실 벤치 유닛도 아니고 거의 뭐 서드 유닛급이거든. 오히려 이제 벤치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리슨 매튜스라든지 보그다노비치 이런 애들이 엄청 부진했단 말이에요. 뭐 슈팅 10개 중에 1개, 뭐 매튜스는 7개 중에 1개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날인데도 시카고라는 그런 팀을 잡았어요. 애틀랜타는 확실히 이 내용상으로 사실 트레이 형이랑 이런 윙장들이 다 빠지면은 애틀랜타가 추구한 이런 게임 플랜이 아예 가동이 안 되는 경기인데도 그냥 에너지로 이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애틀랜타라는 팀은 보스턴 같은 이런 애들한테는 약간은 좀 천적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보스턴도 내일 또 백투백이기도 하죠. 뭐 오늘 뭐 보스턴이 그래도 어렵지 않게 이겼어요. 올랜도 상대로. 보스턴은 백투백일 때도 딱히 뭐 명확하게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별로 안 보이기는 하는데 나는 그냥 애틀랜타가 약간 보스턴의 천적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내일도 아직 이제 애틀랜타에서는 제일런 존슨이 뛸지 모른다. 저는 지금 보스턴이 그렇게 좋은 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졌을 때도 에너지 때문에 졌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땅히 또 메꿔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어제 경기를 피해 포함시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올랜도를 잡아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좋아질 수가 있지만은 요즘에 보스턴은 최근에 6경기 동안 100점 미만으로 묶인 경기가 3번이나 있을 정도로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딱히 이게 보스턴이 막 10.5를 만회할 만한 백투백인데 그런 생각은 잘 안 되거든요. 물론 내일 애틀랜타에서 젤런 존슨이 뛴다든지 그리고 레넨주 같이 요즘에 잘해주고 있는 벤치 센터 자원들 이런 애들이 없는 게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저는 한번 애틀랜타의 프렌이면 그냥 프렌 바라보고 싶어요. 거기다가 234.5 이게 애틀랜타는 그래도 좀 확실히 이런 운동 능력 바탕으로 빠른 농구를 하는 게 보이는데 보스턴은 얘네들이 은근히 또 느린 팀이거든요. 더구나 요즘에 공격이 좋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보스턴의 3점이 살아나냐 마냐 그거 같은데 이 구도만은 그냥 오바를 보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둘 다 올 시즌에 평균 득점이 117, 117로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해주는 팀이다. 2개 더하면 233인데 오늘 기준점이 234죠. 기준점 자체가 조금 높기는 한데 애틀랜타 색깔에다가 보스턴이 조금 응수를 해준다면은 저는 오바 쪽으로 보고 싶고요. 10.5는 애틀랜타 프레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골스 대 워싱턴 경기인데요. 이거는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일단은 워싱턴은 리그에서 원정 성적이 2번째로 안 좋은 팀입니다. 가장 안 좋은 팀이 이제 그 토론토. 얘네들이 1승 19패거든요. 승률이 5%야, 5%. 근데 그 다음 가는 게 이제 워싱턴. 1승 15패입니다. 리그에서 첫 원정 경기를 승리를 하고 그 이후로 원정 15연패예요, 얘네들. 최근에 원정을 15번을 전부 다 패배를 했다. 그런 게 보이는데 일단은 내일은 워싱턴이 뭐 원정이고 13.5라는 큰 기준점을 가져가기는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골스가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보기가 까다롭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알 거예요. 요즘에 골스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는. 얘네들이 뭐 이길 때도 되게 타이트하게 이기고 그게 제일 걱정이야. 워싱턴은 사실 그냥 독보적인 리그 꼴찌거든요. 근데 이런 팀을 상대로도 골스의 우위를 막 쉽사리 말을 못하겠어. 그게 제일 험난한 것 같아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골스가 못해서 그러거든요. 얘네들 뭐 3점 같은 거 막 엄청 터져도 막 비벼지기도 하고 그런 게임들 보고 있으니까 자신이 없어요, 얘네들 경기가. 근데 그나마 이런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은 그나마 얘네들이 비비는 경기들은 뭐 신인들이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조던풀이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쿠즈마도 살짝 해주기도 하고 얘네들은 사실 브록던 없으면 진짜 리딩다운 리딩이 아예 없는 팀이에요. 진짜 막농구를 하는데 그나마 이런 것들 조던풀이 이제 원래는 그 골스에 있었잖아요. 근데 디그린이랑 막 주먹 다짐하고 이래가지고 그러고서 워싱턴으로 도망을 갔는데 조던풀이 워싱턴으로 옮기고 나서는 골스랑 경기를 했었을 때 3경기 동안 20점 3득점에다가 뭐 3.7어시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20득점을 넘었다고 합니다만 이게 되게 기록이 좋지가 못해요. 24득점, 12득점, 25득점 이렇게 한 건데 야투 내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야투가 40%, 29.4%, 33.3%, 3점도 제대로 터진 적이 없다. 이런 것들 보니까 조던풀이 분명히 골스에 대한 적개심은 강할 텐데 그것들이 발현되지가 않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뭐 팀도 그렇고 팀도 사실 워싱턴의 체급으로는 골스가 아무리 막 흔들린다고 해도 얘네들을 어떻게 해볼 정도의 그런 건 안 나와요, 사이즈가. 그냥 뭐 여기에 있는 지표상으로도 요즘에 워싱턴 그냥 5경기 이거 제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다 최근으로 살폈거든요. 보니까 최근에 5경기 정도로 그냥 짧게 봐도 공격 안 되고 수비 안 된다 그냥 이러고 있어가지고 사실 무난하게 골스 보면 됩니다. 근데 13.5 나는 골스여가지고 약간 애매하거든요. 골스가 또 무난하게 대승할 때는 상대방을 그냥 조져놓을 때는 조져놔요. 근데 문제는 그런 빈도가 예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게 걱정스럽고 저는 이게 골스의 약간 좀 언더 게임 양상 그거를 좀 더 신경 쓰고 싶습니다. 워싱턴을 리그에서 가장 뛰는 팀이지만 얘네들이 공격에서 뭔가 조립되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템포는 빠른데 사실 점수 자체는 그렇게 잘 내는 편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을 좀 살려보고 싶어. 저는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골스가 워싱턴의 프렘보다는 골스의 마헨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핸디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골스의 일반승 정도만 가볍게 보고 싶고 저는 그런 와중에 그냥 언더 생각 중입니다. 사실은 골스도 뛸 때는 뛰고 워싱턴 같이 뛰는 팀이라면 서로 간에 기회가 많을 수는 있다. 그거는 맞는데 저는 왠지 이거 그냥 언더가 좀 땡기더라고요. 저는 골스가 좀 타이트하게 이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냥 보이는 건 그냥 언더 정도. 이것조차 별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원래 같으면 이거는 그냥 매치업 상으로는 골스를 봐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싶지 않은 경기인 것 같아요. 다음에 미네소타 대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이것도 좀 비슷해. 왜냐면은 클리블랜드가 되게 강팀이 맞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오클한테 깨지고 그전에도 막 인디애나한테 깨진다든지 막 토론토랑 비빈다든지 제가 여기에 클리블랜드 6경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 기간 동안 클리블랜드가 속 시원하게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인디애나 상대로는 잘 싸워가지고 한 경기는 홈에서 내주고 원정 가서는 잘 싸웠는데 그런 경기들이 사실은 지금 요즘에 많이 안 나옵니다. 클리블랜드가 편한 경기가 별로 없어요. 저는 클리블랜드가 사실 좀 이제 궤도에 들어설 때까지는 약간 경계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오클라호마전도 사실 이건 분명 오클라호마가 하텐슈탄이랑 뭐 이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마이너스가 있어 보였고 클리블랜드는 근데 그 전에 인디아나한테 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바로 이제 복수하면서 회복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저도 근데 의심을 했던 게 클리블이 강팀들이랑 경기한 다음에 좀 이제 핸디를 많이 못 맞춰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클리블랜드 한번 그냥 좀 건너뛰고 싶어요. 이거는 원래 같으면은 미네소타도 사실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작년에 비하면은 그리고 디빈첸조의 뭐런 결장이라든지 어제 백투백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미네소타는 뉴욕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 오늘 뭐 앤트맨 같은 애도 터지고 나즈리도 3점 6개 중에 6개 다 꽂고 그랬었고 내일은 또 이제 디빈첸조가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게 보이는데 그냥 의심이 많이 듭니다. 이 경기도 사실 의심을 하면 끝도 없기는 한데 일단은 미네소타가 올 시즌 내내 이제 좀 강팀들이랑은 나름대로 잘 비벼왔던 점들 그것도 그려지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클리블랜드 상태 특히 이게 도노만 미첼이 기록상으로도 사실 올 시즌 너무나도 클리블랜드 애들이 잘하다 보니까 미첼이 그렇게 힘을 많이 안 써도 되고 그러다 보니 미첼의 기록이 썩 좋지는 못한데 또 이제 해줘야 될 때는 해줘야 되잖아요. 강팀이랑 붙을 때 그러지를 못하더라고. 나는 그게 제일 거슬리는 것 같아. 확실히 갈란드는 되게 잘해요. 올스타급 가드라고 보고 있는데 미첼이 약간 못 믿어온 것도 있고 나는 오바는 보고 싶기는 해. 일단은 클리블랜드가 지난번에 이제 뭐 오클한테도 못 싸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오바는 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클리블랜드는 얘네들이 공격을 못하는 팀은 아니에요. 4경기 이제 100점 이상을 내줄 수 있는 올 시즌에 딱 한 번 지난번에 인디애나한테 93점에 그쳤던 그거 말고는 1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100점대에 그친 경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뭐 무조건 110점 이상을 내주기도 하고 딱 한 번 인디애나 좀 빼고 오바 정도는 보고 싶어요. 이건 미네소타가 클리블랜드를 어떻게 해본다고 하더라도 수비로 이겨먹기보다는 클리블을 맞불을 놔가지고 할 것 같다. 요즘에 맥다니엘스 같은 애들도 살아나기도 하고 디빈첸조 주전으로 가면서 좋아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벤치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뭐 오늘 나즈리드 잘해주기도 하고 앤트맨은 늘 위협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 이거는 클리블랜드 안 보고 싶어가지고 미네소타 보는 거고 미네프렌에다가 오바 보고 있는데요. 미네프렌은 거의 뭐 근거는 없습니다. 차라리 오바가 나아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포틀랜드 대 휴스턴.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간단합니다. 요즘에 휴스턴 너무 잘하죠. 다시 이제 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포틀랜드 원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스턴이 뭐 지고 들어갈 건 없는 것 같아요. 올 시즌에 휴스턴은 홈이든 원정이든 굉장히 강하다. 얼마 전에 세크라멘토에 한번 져가지고 5연승이 깨지긴 했지만은 그것도 이제 뭐 백투백이었었고 세크가 충분히 강한 팀이기도 하죠. 요즘에 포틀랜드 지금 제가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포틀랜드에서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 데니 아브디아거든요. 아브디아가 지난 10경기 동안 뭐 득점이면 득점, 리바운드, 뭐 스틸, 스플릿 스텝까지 전부 다 좋고 슈팅의 효율까지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데 요즘에 포틀랜드에서 그냥 눈에 띄는 건 아브디아랑 카마라예요. 다른 애들은 그렇게 막 들어온 애들이 별로 없어. 클링건도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인데 내일도 데니 아브디아가 지금 다우프리입니다.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나마 이제 제라미 그랜트가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제라미 그랜트도 만약에 복귀를 하더라도 갓 복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상에서 그래서 길게 뛰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하니까 나는 포틀랜드 상황이 좋지가 않아 보여. 만약에 그랜트가 빠진다면은 카마라를 4번으로 쓰고 스쿠 앤더슨, 사이먼스, 샤프 이렇게 3가드 체제를 발동을 할 텐데 얘네들 전부 다 지금 포틀랜드의 미래를 짊어지기에는 전부 다 모자라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포틀랜드는 뭐 좋게 볼 게 거의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자 휴스턴은 요즘에 6경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2기간 동안 공격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전 휴스턴이 늘 수비는 리그 최강급이고 특히나 젊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오펜시브 리바운드라든지 많은 이런 허스 수치들 디플렉션, 스틸이나 블락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고 했었는데 수비는 사실 요즘에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의외로 휴스턴이 요즘에 수비가 그렇게 안 좋게 찍히더라고요. 근데 뭐 이 기간 동안 좀 타이트한 게임을 많이 하기도 했고 멤피스랑 2번 만나고 덴버 만나고 세크라멘토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실점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어려운 팀들 만나가지고 그거는 있는데 일단은 공격이 잘 돼가지고 많이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마진만 봐도 지금 수비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공격에서 잘해줘가지고 지금 마진이 플러스 8이잖아. 저는 매번 말하지만 제일런 그린 여기도 가지고 왔는데 제일런 그린이 새해 들어서는 존나게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 계속 들었었죠. 새해 들어서 이제 7경기 동안 지금 올 시즌 평균 야투율 대비 최근에는 야투율이 10%가 올랐고요. 3점은 15%가 올라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에 제일런 그린은 이 휴스턴이라는 팀에 걸맞는 그런 슬래셔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들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직전 경기 세크한테 졌지만은 그날도 그린은 잘했거든요. 요즘에 완전히 휴스턴의 에이스로 우뚝 선 모습들 그런 것들이 보여져가지고 그린이 해결사로 나서고 있고 저는 이런 휴스턴의 기본빵 수비적인 부분이 워낙에 좋은 팀이다. 여기 기록은 지금 안 좋게 찍히는데 너무 좀 공격을 많이 하는 그런 팀들 만나가지고 결과도 좋았어요. 심지어 휴스턴이 많이 이겼고 그런 것들 바탕으로 봤을 때는 저는 무난하게 휴지 사이드에다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 경기가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원정에 비해서 홈으로 오면은 거의 한 뭐 16점가량 오버로 간다. 근데 뭐 직전 경기 때는 언더가 떴거든요. 홈에서도. 그런 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요즘 모양새로는 오버를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오늘 세리아 첫 경기 볼로냐 대 몬자 경기인데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요즘에 볼로냐는 상승세고 로마나 인터밀란 이런 어려운 상대들이랑 비겼었어요. 근데 뭐 베로나한테 홈에서 졌던 게 충격이지만은 여전히 이런 볼로냐의 홈발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가 없죠. 사실 올 시즌에는 그냥 무승부도 엄청 많고 그렇게 막 뚜렷하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개막전에 밀란한테 지고 그 이후로 이렇게 좋은 구간 가져가다가 인터밀란한테 한번 졌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뒤로도 막 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베로나한테 한번 발목 잡혔던 거 이게 아쉽기는 해도 그래도 여전히 볼로냐의 홈은 기본적으로 잘 안 지는 팀이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총 3번밖에 안 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몬자는 얼마 전에 피렌체가 물론 요즘에 안 좋았긴 했는데요. 피렌체 정도 되는 팀을 홈에서 잡고 12경기 무승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이 경기 이기기 전까지 얘네들이 이렇게 12경기 무승이었거든요. 근데 특히 나는 오늘도 막 볼로냐 원정 가가지고 얘네가 막 수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볼로냐는 요즘에 최후방에서 루쿠미가 매 경기 뭐 실수 연발에다가 최근 3경기 동안 뭐 7실점으로 흔들리고 있기는 해도 그만큼 비슷하게 넣기도 했거든요. 요즘에 뭐 이제 산티아고 카스트로가 잘 크고 있고 도밍게스, 오르솔리니, 달린가 이런 애들이 돌아가면서 폼을 회복을 해주고 잘 지원해주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 지금 볼로냐는 작년 이제 세리아 올해 미드필더상 그 이제 자코모 불가렐리 상이라고 하는데 그 루이스 퍼거슨이라는 선수가 시자인대 부상에서 회복해가지고 요즘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모 프렐러랑 같이 중원에 힘을 더하고 있고 저는 이 정도 프렐러랑 루이스 퍼거슨 짬밥이랑 에너지면은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최근 볼로냐가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뭐 몬자는 지금 보시다시피 결장도 좀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뭐 다니 모따라든지 뭐 페시나 파블로 마리 이런 애들은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거든요.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냥 몬자한테는. 그냥 직전 경기 이겼던 거가 몬자가 막 잘해서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피렌체가 좀 못했습니다. 볼로냐가 무승부도 엄청 많은 팀이고 이런 건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챔스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볼로냐가 주중에 또 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약간의 로테이션 섞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볼로냐를 승 베이스로 보고 싶어. 더 나아가서 뭐 햄무든 마헨이든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볼로냐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 정도 믿음을 못 주는 팀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유벤투스 대 AC 밀란 경기 있는데, 자, 유벤투스는 요즘에 더욱더 무바치예요 지금. 리그에서 지금 7승 13무로 무패 행진 중이지만은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는 팀이 이 유벤투스거든요. 티아고 모타 감독이 작년에 아까 볼로냐를 엄청난 팀으로 빚어내가지고 챔스까지 보냈지만은, 글쎄 본인의 철학을 심는 데는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유벤투스에서는 막 칼라피오리처럼 센터백을 상대 박스까지 전진시키는 그런 포지션 파괴라든지, 최전방 톱이었던 뭐 지르크지가 3선까지 내려와가지고 막 공격 작업에 특수성을 더해주는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이제 작년에 이제 유벤투스에서는 알레그리 감독이 엄청 재미없는 축구를 한다고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타 감독 축구도 되게 재미없어. 작년에 이제 지금 20라운드잖아요. 유벤투스가 작년에 20라운드 기준으로 49승점이었거든요. 근데 모타는 지금 34승점이야. 작년보다 20라운드 기준 15승점이나 떨군 거예요. 얼마나 얘가 이렇게 왜 욕을 먹는지, 유벤투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쨌든 유벤투스는 그래도 단단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매번 제가 AC밀란은요, AC밀란은 매번 뭐 감독 교체가 잘한 거라고 했었다, 콘세이상 감독 오고 나서 괜찮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직전 코모전도 사실 썩 편하진 않았거든요. 이제 퓰리식이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도 오늘 모라타 대신 아마 타미를 쓸 것 같고, 지금 뭐 중원도 포파나나 베나세르, 후방도 베스트를 가동할 수 있는데 약간은 전방이 아쉬워요. 퓰리식이랑 모라타가 없는 점들, 이게 아쉽고, 뭐 요즘 폼으로는 뭐 유벤투스는 조금 그래도 단단하고 밀란은 좀 다이나믹한 게 보이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무승부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얘네들 요즘에 맞대결 상으로도 그냥 무승부 많기도 하고, 그냥 유벤투스의 어마어마한 무기력도 그렇죠. 유벤투스가 막 홈에서 질 것 같진 않은데 또 밀란도 지금 공격 축구는 나름대로 되기는 되거든요.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이번에 만났던 스페르코파도 밀란의 득점들이 조금 뽀록골스러운 게 있었단 말이죠. 페널티킥 얻어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이제 결승골도 크로스 올렸는데 가티 맞고 굴절돼가지고 그냥 빈 골문에 들어갔거든.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승리 가능성 자체는 요즘 모양새로는 어느 한쪽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무승부가 제일 나은 것 같고, 최근에 맞대결도 무승부가 3번이나 있었고 한 점차 승부도 3번이었다 이런 거 고려하면은 그냥 저는 무승부라든지 유벤투스의 햄무 홈이니까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탈란타 대 나폴리 경기인데, 사실 지금 전반기에 나폴리가 한창 잘 나갈 때 홈에서도 3대0으로 대패했었거든요, 아탈란타한테. 지금 또 이제 나폴리는 5연승 나가면서 잘하고 있어. 그냥 요즘에 뭐 네레스의 폼이 매우 훌륭하고 앙비사도 공격적인 역할을 잘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나폴리가 원래 에이스였던 크바르츠엘리아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백이 생겼는데, 다만 이제 흡이차도 나폴리에서는 11월 달부터 그냥 지금 계속해서 골이 없어. 그래서 작년 폼이 아니기는 해요. 어쨌든 나폴리는 요즘에 상승세를 타고 있고, 사실 흡이차의 이런 빈자리가 그렇게 막 엄청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탈란타는 약간의 하락이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는 전적만 봐도 나폴리는 5연승인데 아탈란타는 지금 이렇게 무승부도 많고 이런 식이다. 근데 뭐 레테기가 지전 경기 때 유벤투스전에서 복귀를 해가지고 천금 같은 동점골로 팀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양 팀의 상대 전적 같은 부분들도 얘네들이 아탈란타의 가스페리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나폴리를 상대로 쭉 상대 전적이 꽤나 괜찮습니다. 2016년 가스페리니 감독 부임 이후로 나폴리전에 10승 2무 8패로 두 팀 간의 규모 차이를 생각을 하면은 아탈란타가 굉장히 잘 싸운 편에 속해요. 사실 이게 나폴리는 지금 리그에서 1위에 있잖아요. 이게 경쟁팀들이 막 일주일에 2경기씩 막 떼빠지게 하고 이러는 동안 나폴리는 리그밖에 안 했습니다. 코파도 탈락을 했고, 그래서 야무지게 승점을 계속해서 챙겼어요. 뭐 상대전적이라든지 이번 시즌 경기력, 그런 부분들은 아탈란타가 낫지만은, 이게 아탈란타가 지금 얘네들도 리그 11연승이 깨지고 나서 3무, 그리고 홈에서 13경기 연속으로 2점 이상 넣던 거마저 깨졌거든요, 지난 유벤투스전에서. 그래서 득점이나 승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더구나 또 이제 주중에 챔스도 앞두고 있고, 아탈란타는 주전 의존도가 높은데 대회를 3개나 뛰고 있거든요. 사우디로 스페르코파도 갔다 오기도 하고, 저 이런 누적된 피로도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그냥 나폴리의 프렌 한번 보고 싶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자, 다음부터는 조금 가볍게 할 텐데 일단 뭐 뉴캐슬 대 본머스입니다. 별거 없어요. 뉴캐슬 저는 장줄 탄다고 말씀드렸었죠. 매번 그냥 똑같은 이삭 칭찬하고 공격진의 뭐 고든, 조엘링턴, 머피까지 다 잘한다 칭찬하고 있는데 그냥 뭐 보면 뉴캐슬이 되게 잘해요. 모든 대회 9연승에다가 그 9연승 기간 동안 26득점 3실점입니다. 말이 안 되는 폼이에요. 그리고 제가 매번 이 친구거든요. 알렉산더 이삭 이 친구인데 얘가 지금 리그에서 8경기 연속골이고 이 기간 동안 11골 3어시로 그냥 미친놈이거든요. 현재 EPL에서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는 팀이고 물론 뭐 어느 정도 좀 끊길 때도 되긴 했는데 뉴캐슬이 홈이라면은 또 뉴캐슬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본머스도 보니까 모든 대회 10경기 무패에다가 뭐 6승 4무 지금 뭐 승점상으로도 뉴캐슬이랑 차이가 얼마 안 나요. 4점밖에 차이가 안 나. 그건 맞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뉴캐슬이 조금 더 인상적으로 보고 그냥 무지성 뉴캐슬 가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해볼게요. 마헨까지도 한번 볼만도 한 것 같고 배당이 좀 별로라가지고 본머스의 상태가 조금 까다로운 걸 생각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마헨이 조금 꺼려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뉴캐슬 볼만한 것 같아요. 장줄 타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헤타페 대 바르시아인데요. 그냥 나는 이거는 수페르코파에서 지켜본 바르시아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얘네들 빌바오 사냥할 때나 레알 사냥할 때나 잘했어요 되게. 얘네들 이제 또 언제 후반기에 폼이 또 언제 힘이 빠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상자들도 대부분 돌아오고 특히 또 중원에서 공격진으로 이어지는 그런 홀 퀄리티도 너무나도 좋고 마무리도 깔끔하다. 그리고 이제 헤타페한테도 살짝 기분 좋은 게 있는데 이제 상대전적 상으로 2011년 이후로 홈이나 뭐 원정이나 그냥 상관없이 19승 6무 1패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나왔던 여기 2020년에 한번 진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19승 6무 1패. 그래서 뭐 그냥 상대전도 좋아 보이고 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헤타페 원정에서는요 보면은 무승부 이렇게 있죠. 최근에는 3무로 한 번도 못 이긴 게 보이긴 한다. 그리고 올 시즌에 이 경기도 바르시아가 한창 잘 나갈 때인데 이 헤타페의 우주방어에 살짝 고전했었거든요. 바르시아가 잘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별다른 건 없고 간만에 바르셀로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도 이제 공격의 핵이던 그린우드가 마르세유로 떠나기도 하고 체급 자체가 그냥 바르셀로나가 훨씬 위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가네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꼬마의 연승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 이렇거든요. 작년에는 꼬마가 홈이라는 이런 특수성 속에서 홈에서 아마 16승인가 17연승인가 달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깨지긴 했는데 지금은 모든 대회에서 꼬마가 15연승 중이거든요. 구단 최다 연승 기록을 매일매일 갱신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전반기 막바지쯤에 한 10연승? 그때 할 때쯤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만난 것도 그렇고 대단한 역전승이었었죠. 이후에는 이제 휴식기도 취하면서 다시 재정비하는 기간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타이트한 승리였어도 잘 이기긴 이깁니다. 저는 지금 상태의 레가니에스 그냥 무난하게 꼬마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꼬마 이런 연승 행진 그것이 레가니에스한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냥 그런 내용으로 저는 꼬마 쪽으로 뭐 이거는 뭐 꼬마의 햄무라든지 마헨 가능성 뭐 햄무도 살짝은 뭐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마헨 지를 분들은 지르시고 저는 일단은 꼬마의 승사이드 그거를 베이스로 삼겠습니다.